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이 사실은 면역력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젊을 때는 감기 한 번 걸려도 이틀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한 번 아프면 보름도 넘게 끙끙 앓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바치를 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몸이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60세 이후부터는 먹는 음식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알고 먹어온 음식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60세 이후의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88세인데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매일 텃밭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3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을 달고 사셨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김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던 음식을 끊으신 후부터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6가지 음식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비타민 C를 위해 드시는 그 음료가 사실은 여러분의 면역 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백미보다 건강하다고 해서 바꿔 드시는 그 밥이 오히려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으로 드시는 그 기름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유산균과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간식으로 드시는 그것이 장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그 채소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잔씩 드시는 그 차가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영양소 흡수를 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이 6가지 음식이 왜 60세 이후에는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김 할머니가 가장 먼저 끊으신 음식은 바로 생과일 주스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3년 전까지 매일 아침 오렌지 2개를 짜서 마셨어요. 비타민C가 면역력에 좋다고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끙끙 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일을 그냥 먹을 때와 짜서 마실 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렌지 그냥 먹을 때는 천천히 씹으면서 당분이 조금씩 흡수되지만 주스로 마시면 한 번에 2~3개의 분량의 당분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를 몸이 잘 처리했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 몸의 처리 능력이 떨어져요. 특히 아침 공복에 단 주스를 마시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그 염증을 잡으려고 바쁘게 움직여요. 정작 감기 바이러스나 나쁜 세균과 싸워야 할 면역 세포들이 다른 일로 분주하게 되는 거죠. 김 할머니의 이웃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당뇨 때문에 약을 드시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사과 주스를 마셨거든요. 그런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자꾸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과 주스 한 컵에는 각설탕 8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과일 자체는 몸에 좋지만 주스로 만들면 당분만 농축되고 섬유질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럼 과일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사과 반 개나 오렌지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꼭꼭 씹어서 드시면 침과 섞이면서 소화도 잘 되고 당분도 천천히 흡수돼요. 만약 이가 불편해서 씹기 어려우시다면 과일을 작게 썰어서 따뜻한 물에 우린 과일차를 드셔보세요. 생강이나 계피를 조금 넣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 할머니는 오렌지 주스 대신 따뜻한 생강 꿀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간식으로 사과 반 개를 천천히 드셨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겨울부터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해요. 이처럼 좋은 음식도 드시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백미 대신 드시는 현미밥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김 할머니의 며느리인 영희 씨는 건강을 위해 집안 식단을 모두 현미밥으로 바꿨어요. 백미보다 영양가도 높고 당뇨에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인 김 할머니가 자꾸 체하시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미는 분명히 백미보다 영양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은 점점 약해져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고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도 예전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현미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철분이나 아연 같은 중요한 영양소와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런 손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 식사량이 줄어들면 오히려 영양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최 할아버지는 더 심각한 경험을 하셨어요. 건강검진에서 빈혈이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철분을 많이 드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철분이 많다는 시금치도 많이 드시고 현미밥도 꾸준히 드셨는데 빈혈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가 어려워서 나이가 들어 소화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현미의 피트산이 철분이나 아연 같은 면역력에 꼭 필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니까 자꾸 감기에 걸리고 회복도 느렸던 거죠. 그렇다고 현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드시는 방법이었어요. 김 할머니는 현미와 백미를 3대 7 비율로 섞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현미의 영양소는 얻으면서도 소화 부담은 줄이는 거죠. 그리고 현미밥을 지을 때는 물을 조금 더 넣고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현미 대신 차수수나 보리를 조금씩 섞는 거예요. 이런 곡물들은 현미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영양가가 좋거든요. 특히 차수수는 소화가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겨울철에 특히 좋아요. 최 할아버지도 현미밥을 줄이고 백미의 보리를 조금 섞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를 함께 드셨죠. 몇 달 후 검사를 받아보니 빈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으로 드시는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고 한 것을 보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셨어요. 그리고 샐러드에도 올리브 오일을 많이 뿌려서 드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올리브 오일은 분명히 몸에 좋은 기름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기름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괜찮았지만 60세가 넘으면 담즙 분비량도 줄어들고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도 적어져요. 특히 생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기름은 다른 음식보다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게다가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은 120칼로리입니다. 밥 반 공기와 비슷한 칼로리죠. 박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올리브 오일을 드셨는데 오히려 체중이 늘고 속이 자주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 하루에 올리브 오일만으로도 300칼로리 이상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만능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올리브 오일은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볶음이나 튀김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요리가 완성된 후에 살짝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물을 무친 후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거나 따뜻한 스프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 권장량은 한 티스푼, 그러니까 5ml 정도예요.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 아니라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윤 할머니는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대신 저녁 식사 때 나물에 조금씩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소화 불량도 없어지고 변비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들기름에도 좋은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서양 기름보다 전통 기름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처럼 좋은 음식도 양과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유산균 때문에 드시는 요거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장 건강을 위해 매일 저지방 요거트를 드셨어요. 칼로리도 낮고 유산균도 많다고 해서 하루에 두세 개씩 드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지방 요거트를 만들 때는 지방을 빼는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넣어요. 특히 인공 감미료는 장 속에 좋은 균들을 죽일 수 있어서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요거트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젊을 때는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가워지기 쉽고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차가운 요거트를 드시면 이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최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셔서 유산균이 많다는 저지방 요거트를 매일 드셨는데 변비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소화 불량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저지방 요거트에는 진짜 유산균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조 과정에서 열을 가하다 보니 유산균이 많이 죽어버리거든요. 게다가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거트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을 조금 넣으시면 돼요. 꿀은 천연 항균 작용도 있어서 목 건강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요거트를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10분 정도 두셨다가 드세요. 너무 차갑지 않게 드시는 게 소화에 훨씬 좋아요. 이 할머니는 저지방 요거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에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만 드셨죠. 그랬더니 배 아픈 일도 없어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최 할머니는 요거트 대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어요. 장 건강에는 유산균보다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고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이처럼 몸에 좋다는 음식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생채소 샐러드도 마찬가지예요. 박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점심마다 양상추와 토마토, 오이로 만든 샐러드를 드셨어요. 비타민도 많고 칼로리도 낮아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사 후에 자꾸 배가 차갑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채소는 분명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차가운 음식이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워져요. 양상추나 오이 같은 채소들은 성질이 차가워서 몸을 차갑게 만들어요. 젊을 때는 이런 차가운 기운이 시원하고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초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지는데 여기에 차가운 음식까지 드시면 소화기관이 더욱 약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생채소의 셀룰로스라는 섬유질 성분이 나이 든 분들의 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이런 거친 섬유질도 잘 소화했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서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당뇨 관리를 위해 매일 생야채를 많이 드셨는데 자꾸 설사를 하시고 몸이 차가워진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손발이 더 차가워져서 고생하셨어요. 농약 문제도 신경 쓰셔야 해요. 생으로 드시는 채소에는 아무래도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양상추나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껍질을 벗길 수도 없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채소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거예요. 끓는 물에 20초만 데쳐도 농약 잔여물은 줄어들고 차가운 성질도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나물로 무쳐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시금치나 콩나물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치면 영양소도 더 잘 흡수되고 맛도 좋거든요. 박할머니는 생샐러드 대신 따뜻한 채소 스프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브로콜리, 당근, 양파를 끓여서 만든 스프는 비타민도 충분하고 몸도 따뜻하게 해줘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브로콜리나 양배추, 당근 같은 채소를 찜기에 3분 정도 살짝 쪄서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섞은 소스에 찍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채소의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소화가 훨씬 편하거든요. 특히 찐 채소는 단맛이 더 나서 드시기도 좋아요. 서 할아버지는 생야채 대신 된장국에 여러 채소를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무, 호박, 버섯을 넣은 된장국은 영양도 좋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거든요. 이렇게 채소도 드시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에 여러 잔씩 드시는 차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조 할머니는 항산화 성분이 좋다고 해서 아예 녹차를 우려서 물병에 담아놓고 물 대신 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한 잔 목마를 때마다 녹차를 드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잠이 안 오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어요. 젊을 때는 카페인을 잘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에 민감해집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하루에 녹차를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 세포들이 밤에 활발하게 일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런 활동이 방해받거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식사 직후에 녹차를 드시면 음식에서 나오는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그러면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강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카페인에 민감해졌는데 녹차를 많이 마신 날에는 어지럽고 속이 쓰리다고 하셨거든요. 공복에 녹차를 드시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서 이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럼 녹차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2잔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도 방해받지 않고 녹차의 좋은 성분은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 때문에 잠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따뜻한 차를 드세요. 특히 보리차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서 어르신들에게 좋아요. 조 할머니는 녹차를 하루 2잔으로 줄이고 저녁에는 따뜻한 보리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잠도 잘 오고 어지러움도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강 할아버지는 공복에 녹차를 드시는 대신 점심 식사 1시간 후에만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대추차를 드셨죠. 대추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자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6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정말 놀라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생과일 주스는 당분이 너무 급하게 흡수되고 현미밥은 소화 부담이 크며 올리브 오일은 생으로 많이 드시면 위에 무리가 갑니다. 저지방 요거트는 인공 감미료 때문에 장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생채소 샐러드는 몸을 차갑게 만들며 녹차는 너무 많이 드시면 잠을 방해하죠. 처음에 말씀드린 김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88세인데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매일 텃밭 일을 하신다던 그분 말이에요. 김 할머니가 이 6가지 음식의 진실을 깨닫고 식습관을 바꾸신 지 3년이 지났어요. 지금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60세의 몸은 30세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 기초 체온, 수면 패턴, 영양소 흡수 능력이 모두 달라집니다. 젊을 때 좋았던 방법이 지금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것을 드세요. 생과일 주스 대신 따뜻한 과일차, 차가운 샐러드 대신 따뜻한 나물이나 스프를 드시는 거예요. 둘째, 날 것보다는 익힌 것을 드세요.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 현미밥도 부드럽게 충분히 불려서 드시는 거죠. 셋째, 단 것보다는 담백한 것을 드세요. 달콤한 주스나 요거트보다는 물이나 따뜻한 차, 담백한 음식들이 나이 든 몸에는 더 좋아요.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몸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김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이런 음식 때문에 고생했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